안녕하세요. 오브뉴스 임지희입니다. 지금부터 오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본사이자 미국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27일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첫날 10% 가까이 급등하며 글로벌 시장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나스닥 거래 첫날인 이날 공모가보다 9.5% 높은 $23의 거래를 마쳤고 기업 공개를 통해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이날 종가를 적용하면 3억 4,500만 달의 FJ를 조달한 셈인데요. 상장 후 기업 가치는 약 29억이 달러로 추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지난 2004년 출판된 만화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보여주는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도전 만화와 베스트 도전 등의 아마추어 작가 발굴 통로와 주간 연재 시스템, 세로 스크롤 방식 등을 내세워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0년 방향을 바꿔 본사를 미국 법인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나스닥 상장을 노렸고 이번 나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네이버 웹툰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지적재산 2차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가 71년 만에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는 법률 조항으로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 유대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단의 대상이 된 사건들은 대부분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들이 가족 구성원을 고소한 경우로 장애인인 청구인이 삼촌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거나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대리해 그의 자녀가 자신의 형제 자매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등의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이 친족상도례 규정이 일부 가족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을 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미국 육군 고위 당국자와 만나 무인 항공기, 전투 로봇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양국의 협력이 큰 잠재력을 지녔으며 군사협력을 방위산업 분야로 통합하여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글러스 부시미 육군 획득 보급기술 담당 차관보는 27일 미 전략국제연구소와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한미 동맹 내 방위산업 협력 확대의 잠재력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석종건 한국방위사업청장은 무인무기 체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이 보다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국방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등 동맹국 및 우방과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전략적 안보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의 안보와 관련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아시아축구연맹 본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추첨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조 추첨에서 다행히 대륙이 정상급 팀들을 피했지만 추첨 결과에 따라 중동 원정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조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상대로는 요르단으로 요르단은 올 초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뼈아픈 패배를 안긴 전적이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3차 예선에서는 각 조 1, 2위 팀들이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3, 4위 팀들은 4차 예선에 진출해 2장의 티켓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27일 백스코에서 열린 2024 부산 모빌리티쇼 보도 발표회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될 캐스퍼 일렉트릭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기존 캐스퍼의 단단하고 다부진 외관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차 전동화 모델만의 차별화된 픽셀 그래픽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49캐러보 UH급 NCM 배터리를 탑재하여 315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하고 10%에서 80%까지 단 3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함으로써 도심주행에 충분한 여유를 주는 EV 상품성을 확보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오는 7월 항속형 모델의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 추후 기본형과 크로스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에서 한국 측 시설을 추가로 철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온천장과 현대아산이 보유한 숙소인 온천빌리지를 철거하는 동향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현재 철거가 상당 수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금강 호텔, 골프장 리조트, 온정각, 고성강 횟집 등을 잇따라 철거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4월에는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우리 정부가 지은 소방서도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고 보고되며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남북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23명의 신원 확인이 3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11개 공장 가운데 3동 2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6명의 DNA 대조 결과가 추가로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 사고의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사망자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 1명으로 경찰은 신원 확인 결과를 유족에 통보하였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최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